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끝 고등국어 통합편 제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치고는 제목이 굉장히 길죠. 자,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신의주의 신의주 유동에 살고 있는 박시봉 시인의 방, 이거는 방향, 뭐 주소 생각하면 돼요.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편지에 쓰는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석의 시인데요. 우리 교재 16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화자의 처한 상황입니다.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어때요?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유랑 떠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방황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아내도 없고 그 집도 없어지고 터전을 잃었어요. 자,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다. 자, 외로운 처지.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 헤매이었다. 객지에서 방랑하고 있죠. 방랑.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아주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날도 저물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온다. 설상가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건 뭡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점점 더 암울해지는 현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샀을깐 사짜리라 그러죠. 한 방에 들어서 추운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쥔집에 새들어 살았다 이 소리죠. 한 방에 들어서 방 하나를 빌려서요 새를 붙여서 살고 있다 이 소리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에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기억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지금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화자의 어떤 모습? 무기력한 모습.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은 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자, 소가 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나는 뭐하고 있냐? 나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다. 자신의 슬픔과 무기력함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있어. 다시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내 가슴에 꽉 메워올 적이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배일 적. 눈물이죠? 뜨거운 것은 눈물. 내 스스로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왜 낯이 화끈하도록 부끄러울까? 무기력해서요.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죠. 난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주 절망이죠. 아주 정말 엄청난 절망이죠. 절망이 극도의 절망.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라 그랬어요. 시상이 전한테. 그러나 중요하죠. 자, 이 그러나 전까지를 놓고 보면 이 시적 환자의 처지는 굉장한 마이너스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화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기억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힘들다라는 거죠. 내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의지만으로는 정리 잘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으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야? 운명론적 태도죠. 운명론적 태도, 다시 말하면 어떤 운명이나 시대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안정을 찾고 있어요. 다시 써줄게요. 안정을 찾는 마음. 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사랑눈, 눈이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어떤 태도죠? 반성하는 태도죠? 어떤 반성?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이에요. 삶에 대한 반성. 거기엔 또 뭐합니까?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성을 한다라는 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무릎을 꿇어보면 어느 먼 뒷산 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온다라는 거죠.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소리를 내면서 눈을 이제 뭐예요? 바위 옆에서 따로 외롭게 서서 어두워져 오는 하늘 아래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한다. 여기서 갈매나무라는 거 있죠? 이 갈매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갈매나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갈매나무는 자, 삶에 대한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더욱 쌀한눈이 내리고 이럴 때는 뭐가 생각나냐면 바위 옆에 어두워져 오는데 눈을 맞을 갈매나무를 생각하는데 그 갈매나무가 바로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며,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갈매나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자, 앞에는 굉장히 우울하게 전개됐어요. 자, 시적 화자의 상황은 타향이 홀로 있는 상황이면서 정서는 좌절, 슬픔, 그리고 태도는 의지가 없어도 의지가 있는 태도로 가는 거예요. 좌절의 태도에서 의지,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힘든 정서를 느끼다가 좌절한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의지적인 태도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상 전개에 따른 인식의 전환. 1행부터 19행까지는 좌절이에요. 고향을 잃고 방황하며 무기력한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그러나 라는 20행부터 전환이 시작되면서 삶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운명이 이끄는 것을 깨닫고 갈매나무를 떠올립니다. 갈매나무의 의미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의지를 다지는데요, 굳고 정한 삶의 의지를 다진다라는 것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부정적인 시작에서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갈매나무의 기능,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한 거. 갈매나무 어두워져 오는데 하얀 눈을 맞고 서 있고 굳고 정하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 화자는 홀로 눈을 맞고 서 있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갈매나무처럼 맑고 꼿꼿하게 시련을 이겨나가겠다고 뭐하고 있다? 다짐을 하고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므로 갈매나무는 화자에게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대상이자 독자에게 화자가 품고 있는 정서를 환기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갈래의 특징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종룡, 갈래.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주제는 자기 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 자, 특징을 살펴보실까요?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의 갈래의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이 시 제목도 기네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이 시를요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